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국회에 대한 경례. 예, 지금부터 국회의원 구미식 합 예비후보 김석호 출마 선언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성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선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미시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석호 전 도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역의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뉴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해 연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김석호는 왜 구미시 각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며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출마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구미 발전에 대한 기자 여러분들의 높은 신경과 대안으로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데서 좀 미해죠. 미안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의 희생에 이 나라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법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비맞추기에 눈먼 문재인 정권은 핵을 앞세운 북한 김정은의 남친 야욕에는 아랑곳 없이 국민의 안보 불안은 비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무실과 상가의 문 닫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함성에 왜 기막고 있습니까? 북한의 총탄 앞에 맞서 지켜온 이 나라 안보 위기를 왜 여인하고 있습니까? 피땀으로 읽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정치는 들을 수 없었습니까? 둘째, 구미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은 몰락하고 구미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륙 최대의 공업단지인 구미공단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주력이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액과 근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위기는 부동산, 상가 등 모든 업종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구미경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던 구미,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미 시민들의 한숨 소리를 왜 외면하고 있었습니까? 이 나라 발전의 견인차인 구미를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셋째, 김석호는 2018년 정치를 떠났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은 밀실야하의 부패한 공천이었고 그 결과 자유한국당은 구미에서 참패를 하였습니다. 저 김석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등을 하였으나
도당 여론조사에서 하루아침에 4등이 되어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결과에 울분이 치솟았지만 나보다 당의 승리가 중요하기에 조용히 정치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양호 구미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분투하였지만 그동안 지지해준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공천 실패에 대한 성남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양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구미공단을 살릴 TF팀을 만들고 정권을 위임받아 구미를 살리는 단초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소망마저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정치의 길을 떠났습니다. 넷째, 위기의 꾸미가 흘렀고 김석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제가 이 고처럼 써서 그런지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땀이 좀 나네요. 모처럼 썼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워낙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지만 한 것이 없고 무능한 공천으로 좌파 민주당의 시장을 내어주었고 이로 인해 구미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구미 시민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지역 지지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과 갈등을 일으켜 그들이 민주당으로 이적하게 하는 등 해당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런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받으면 민주당을 지켰다는 울분에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구미를 위해 뛰어온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잘 알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해본 사람이 나와서 구미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의 자유한국당, 위기의 구미가 김석호를 불렀습니다. 김석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김석호가 나서면 한국 정치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구미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함께 입시다. 구미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1998년 오비맥주의 강주 이전, 대우전자와 삼성전자의 이전 논의, 쉐링, 프라우코리아, 구미공장 폐쇄 등 구미 경제가 위기라는 적신호는 곳곳에 들려왔었습니다. 그때 저 김석호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미 경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상국장을 맡아 오비맥주 이전을 빌미로 미리 대체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공단을 유치하여 건립하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미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었습니다. 김석호는 시민들과 함께 이룬 사공단 조성, 대합선 노사분규 해결, 경북 컨벤션 센터 건립, 오공단 건립 제한, 모바일 특구 지정 등의 성과를 딛고 전기자동차 백화, 소형 항공 노선망 구축 등 구미 발전에 대한 소신과 고민을 앞장서서 펼쳐 나왔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 김석호가 여러분의 여러분 앞에 달려나온 것은 다시 한번 구미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이루어야 할 구미 발전에 대한 열정과 꿈심이 있습니다. 평생의 세월 동안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구미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김석호 60평생을 구미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김석호한테 한 번 맡겨봐 주십시오. 여섯째, 푸른 하늘 조국이여, 나의 고향 구미여, 좌파 중동과 무능이 판치는 낡은 정치의 탐유를
대전환의 새 물결로 바꾸는 정치개혁은 파괴와 분열이 아닌 건설과 희망의 새 물결이어야 합니다. 희망의 대한민국, 꿈이 있는 군이, 별을 보며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 정겨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착한 이웃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심판 문재인 정권, 혁신 자유한국당, 재현 구미의 영광, 다시 정치의 길에 들어선 김석호가 가슴에 새긴 다짐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마 선언문 낭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시사 저널지 경남저널 발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출마가 7.8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분 도의원 당선되고 5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자신 있으면은 지금 설명 가지고는 좀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누에도 석잔 자면은 어느 잔처럼 올라가는데 이제 5번 떨어지고 이번에는 꼭 당선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국회의원 잘하는 것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당선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싫다면 보충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81이시죠? 그런데도 연세에 또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정하게 정말 언론인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언론인은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현재 우리 구미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미 시장님이 어떻든 주민들하고 요즘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 어려운 것 하나하나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감사하고, 또 그게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표가 나지 아니하고, 또 국가 안보라든가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 빛이 바라는 그런 모습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약합니다. 추가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미가 자살 순위 1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5공단 홍보대사를 제가 3년째 했는데요. 지금 대구를 비롯해서 칠곡, 김천은 100% 분양이 됐습니다. 구미는 지금 4년 차에 34%도 안 돼요. 30% 선에서 3년 동안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양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 질문 한 번 해서 우리 오늘 두 분까지는 그래도 허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아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거쳐해 주시고 또 다른 언론들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하겠습니다. 답변 제 드리고, 우선 나라가
GDP가 지금 3만 불 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내용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비공단은 지금 현재 일반 제조업으로는 국비공단을 살릴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상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로 전부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앞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발부대를 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마 문을 닫고 정리하는 데 아마 바쁘게 지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AI 전자산업을 육성을 하셔서 여기 AI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구로공단과 구미공단은 AI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을 지금이라도 빨리 접목한다면은 구미공단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100% 가진 모습도 일부 살려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또 특히 지역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을 닫고 있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것은 GDP가 3만 불 넘으면은 경비행기라든가 요트라든가 모터보트 같은 이런 한 단계 그리고 고급 레저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레저가 전환이 되고 그래서 구미는 지금 이제 대도시국가가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자원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자원과 개발자원, 인물자원이 있는데 특히 인물자원은 조선제 반이 영남이라고 영남제 반이 이곳 성산에서 났습니다. 이 성산에 작은 고을에 가더라도 교육감 이상 배설하신 분들이 보통 5, 60가구 있는 동네도 5가구, 6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도 보건되고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연자원을 조금만 활용해서 경비행기라든가 구미공항 소형공항을 만들고 경비행기라든가 또 낙동강을 활용하는 모터보트 이런 거 활성화를 좀 시키면 이게 내륙산업의 한계에 오면 원래 치산산업, 치수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산업을 통해서 레저 관광산업 육성시킨다는 지금 구미가 그동안 이 발전했던 이상으로 구미 지역 경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앞으로 2년 내에 빨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구미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아마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98년도 경제위기 그때 구미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이 정당, 정파를 다 떠나서 구미 시민들이 이제는 다 모여서 같이 구미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5공단 AI 사업.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중앙신문의 백종호 대표입니다. 김석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인기가 좋은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 아니 며칠 전에 통합신공항이 구미 근교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구미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은 국회의원이 그래도 큰 걸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어떤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협조를 할 건지 또 그리고 또 공항과 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KTX가 연결될 텐데 이왕이면은 KTX도 구미 시민에 맞게끔 노선을 정해서 멀리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미를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청호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김천꿈이 그 KTX 역사가 있습니다. 저 KTX 역사가 원래 저 농소에 있던 게 아니고 삼막동에 있었다. 그 김천대학교 바로 앞에 삼막동에 지금도 고속도로 타고 그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은 그 삼막동 김천대학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그게 그 저 고속철도 유지 보수 차량들이 되어놨습니다. 거기는 차선이 4차선입니다. 그 왜 차선이 4차선이냐면 원래 역사적인 거예요. 제가 도의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도의원에 가서 김천 KTX 역사를 풍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꺼지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어서 북산 물리에다가 쭉 가다가 그것도 이제 그래서 김천에 양보를 받아가지고 저 농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게 2000 농소에 확정되는 2004년 6월달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저 KT 역사가 2010년 12월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어요. 6년간 그때 제가 꿈시에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를 핵심 곳에서 그 역사 앞에서 구미의 낙동강까지 연결해서 여기로 봉곡지역의 매듭타운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여기 저 구미가 그 핵심 도시의 시너지 구미가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성에는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구미가 물론 혜택을 많이 줍니다. 구미에 공단이 있으면 공단에서 반도체라든가 소형 물건들 물류는 거의 항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국제공항이 구미 저 외성에 들어오면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만들어서 구미 공단에서 그 항공을 나가야 돼. 이런 제품들이 뭐하나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완공에 맞춰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아마 군대도 들어오고 또 이제 일반적인 인간들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학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구미에 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구미에서 출퇴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 뭐 세계적인 연구소라든가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시너지가 구미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좋은 인프라를 받고 또 구미 공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동하시고 했으니까 끝까지 동동하셔가지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 기획의 서문에 보면은 한결같이 구미를 위해 뛰어온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말을 합니다.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잘 알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해본 사람이 나와서 구미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의 자유한국당, 위기의 구미가 김석후를 불렀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과 구미가 위기를 쳤다고 본인이 그렇게 진단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구미라는 곳은 공단 도시입니다. 사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구미라는 게 전자 도시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후보님 말고도 이 구미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선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후보들과 본인과의 차별성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은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찾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나라가 좀 너무 이 자아경향화가 되어가고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은 위중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이제 강화문에 집회를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구미에 웬만하면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또 사실은 경조사라든가 행사장도 아마 저를 못 보셔서 그런가 행사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완전히 좀 멀어지려고 정치를 이제 그만두고 정말 좋은 일 살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는 우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지방자치는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중앙집권제였습니다. 중앙집권제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프레임과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은 뭘 하고 구미공단 만들고 창원에는 창원공단 만들고 저 포항에는 포항처강공단 만들고 여수에는 여수공단 만들고 이렇게 정부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국토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해나가고 난립니다. 정부가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를 대한민국 전체를 제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자치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왜? 정부가 그걸 다 지역 특성으로 잘 모르면서 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 시너지 만들기 위해서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95년대 전환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특성에 맞는 산업이나 농업이나 기타 등등 그걸 육성시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구미가 그동안 지방자치가 된 지 25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꾼을 들이는데 직원을 들이는데 농사일을 모르는 일꾼을 들여가지고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일이 잘 되는 일꾼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여기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특성, 잘하는 점이 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업을 전공했고 산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산업을 금호대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놈이 새 판다고. 저는 구미공단이 앞으로 98년도에 제가 구미경제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대체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공단을 유치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미가 대체산업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대체산업 안 넣고 계속 넣어서 제가 답답하니까 저라도 대체산업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줄기차게 나온 거죠. 남들은 저보고 뭐 선거병이 들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산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위기 닥친 걸 그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선거 유세했는 내용을 지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더 잘할 겁니다. 구미시가 앞으로 10년 내에 구미공단에 위기 온다고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심판다고 제가 답답해서 또 산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고 또 그분들하고는 제가 더 훌륭한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제가 산업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산업을 제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지 전정기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당은 떠나지 않고 정치만 떠났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하시고 한국당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정치는 떠날지언정 당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론 저는 저도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제가 태어난 곳이고 집이 박정희 대통령 생각 바로 앞지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박 대통령께서는 그 상무 생가에 설 명절, 추설 명절은 1년에 2번은 무조건 왔습니다. 꼭 왔습니다. 그 지만이는 한 열흘 전에 건영 누님과 지만이는 한 열흘 전에 와서 그 큰 집에 와서 계속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제 설날 같이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그마한 코올리게가 그 골목에 서서 대통령 온다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코올리가 조그마한 놈이 그 서서 박정희 대통령 오시는 거 보고 또 그분이 국가의 산업화를 하는 걸 보면서 그 흑백 TV를 보면서 저도 크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전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구미가 앞으로 2년 내에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구미공단이 앞으로 구미공단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그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시를 잘 아시고 디트로이트시에 기업이 나갔다가 50년대 기업이 다 빠져나가서 다시 기업이 들어갔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구미에 기업이 해야 돼요.
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금이나 경상 비용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익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야지 기업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 최소한 20-30년 이상 걸립니다. 빨라도 20-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20-30년 걸리는데 이번 이 마지막 저는 선거 5번 나와서 시장 국회 5번 나와서 4공단, 5공단, 모바일 특구, 경북 컨벤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5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그저 저를 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한테 제발 선거 나가지 말라고.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김석호가 지금까지 한 일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후미를 지금 나와서 후미를 살려야 되는 사람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당신 내공도 키우고 정말 그래서 지금 이게 뚝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좀 나와서 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마지막 기회를 5번에 나와가지고 떨어졌지만 이 꿈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외면한다면 제가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아서 정말 어렵지만 힘겹게 어금니 깨물고 나왔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혹시 회복이라는 단어를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예 뜻을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정치인으로서 매번 나오셔서 떨어지셨지만 정치인으로서 구미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그 당시에 아마 박헌영이라는 이 남노당 당시에 의해서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 지금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받고 정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립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북한과 지금 너무나 많은 그 경제적인 차이를 두고 또 국민들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또 이 물질적인 혜택을 정말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상모에서 강평초등학교까지 산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 소나무 새순 난 거 부러뜨려가지고 껍질 벗기고 송구를 씻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 후배, 2-3년 후배들한테만 얘기해도 그 참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녔는데 그때 사실 배고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의 요즘 젊은 애들 배고픔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젊은 애들이 누리는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이 자유민주주의, 결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사회주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사가 되기 지금 공사가 되기 직전 아닙니까? 지금 2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사회주의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려는 저는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저는 오늘 이 사태의 모든 본질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부패하고 정의롭고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구미시장이 민사로 바뀌는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자라서 저도 보수당에 함께 있지만은 이 자유한국당을 절대 이대로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랬고 언제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고 그랬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결국 이대로 계속 변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오다 보니까 많은 민심이 위반되고 국민들에게 떠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필코 자유한국당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중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그 우중물 됩니다. 맑은 물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다 드러내서라도 세물을 채워서라도 자유한국당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구미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AI 산업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죽게 놔두지 말고 AI 산업을 육성해서 공단을 살리고 그리고 관광 레저 산업으로 자연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은 구미가 그 이전보다 그동안 우리가 2007년부터 2007년도 한참 잘 나갈 때 350억 수술할 때보다 더 나은 구미의 영광은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심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90% 이상이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배설을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내가 고향이 꿈입니다. 고향이 회사를 꾸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계대고 전부 전국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 참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날 어디 주말 농장 다닙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 국회의원들 무늬만 국회의원들 뽑지 마십시오. 지방을 아는 사람, 지역을 살릴 사람, 지역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회가 삽니다. 2010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간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이죠. 그 운동선 안에 얼음물 뒤집어 쓰면서 구미 시내 전부 현수막 도배를 하면서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겠다고 그리 시민들 나서는데 여러분 국회에서는 뭘 하고 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분들이 구미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누워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 한다면은 나를 할 바에는 나를 죽이고 해라. 절대 안 된다고 들어누워서 농성이라도 제대로 했다면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못 시키더라도 지방발전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 좀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구미에 주인이 없다. 주인이 그분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 되든 구미 시민들을 아우르고 마음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구미는 은행이가 전부 은행이가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미 시민들 주인의식을 못 심어줍니다. 하다못해 구미 시민들 열심히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어디 공원이라 그래 동물원에 입장하면은 입장료 예술장 입장료라 좀 깎아주고 주민세 내면은 깎아주고 주인의식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왜 대구에서 온 사람은 구미 온 사람은 예술가들한테 입장 똑같아요. 차별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만 더 내고 똥 치운데 세금만 더 냅니다. 쓰레기 치운다고 세금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혜택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지방자치제가 되었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구미 여기에 와서 구미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김천에 가고 칠보에 가고 구미 왔을 때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정치를 외면하고 내가 투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 외면하면요 저보다 더 저질 쓰는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가 올림픽 4강에 올라가고 이런 신화를 만든 히딩크 있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그겁니다. 히딩크 감독. 구미를 살릴 수 있다면 미국에 수입하면 어떻습니까? 구미공단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미국에 수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살릴 사람이지. 내가 이 농사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농사를 못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모르고 이게 주민의식이 가질 사람이지 정말 구미 시민을 위해서 구심점을 만들 사람이지 그런 걸 안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해왔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구미가 이제는 주민이 있는 도시, 구심점이 있는 도시, 그 도시만 된다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 얘기가 조금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박명수 대표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유통신문 김도현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5번에 나오시고 떨어진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오실 때마다 마지막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진짜 마지막인데 혹시나 1년 뒤에 또 시장 선거도 있고 차기에 또 다시 말을 번복한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입장인지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도 벌써 20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먼저 세월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우리 김종선 기자라고 저하고 중학교 동기도가 계시는데 저도 이제 한갑도 지나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열정을 이 마지막 남은 열정을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좀 태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정말 이제는 제가 나오고 싶어도 구미 공단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일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명분도 없고 또 제가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당선되도록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 이 골든 타임을 정말 마지막 기회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도현 답변 되겠습니까?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은 밀실야합에 부패한 공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후보님은 전에 지난번 사석에서도 우리 민주당 시장이 된 거는 김봉재 후보가 된 게 그 때문이 아니라 백승주 의원 때문이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승주 의원한테 그 부패한 공천이라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 박의원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해야 될지 안 해도 마침 제가 가서 이제 범죄 기록 증명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바로 뒤에 또 이제 우리 백성주 의원께서 또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거북했는데 또 마침 우리 백성주 의원께서 저보고 그래 안 나오신다 하더만 또 나오신다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왜 지난번에 선거를 좀 잘 하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리고 아이고 뭐 선거 저도 경선 잘 했는데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했는데 민주당에 그 시장이 넘어갔으니까 그랬더니만 그래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좀 앞으로 당당하게 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뭐 카나 다 안 알겠습니까? 그죠?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지, 특별히 얘기해야 되지.
어차피 오늘 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달은 못하지만 아마 이게 공표가 되고 다 아마 보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갔습니까? 여론조사가 뭐 한 몇 달 동안 계속 1등 하다가 그것도 도당에서 했는데 뭐 1등을 했는데 한 일주 후에 하니까 뭐 꼴찌가 되고 하면 이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마무리 하시죠. 예, 또 뭐 저 다음 질문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뉴스의 이건민 기자입니다. 구미는 공단도시 중에 젊은 세대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공단도시입니다. 그 젊은 층을 위한 뭐 공약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시장 선거에 경선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구미가 정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미 공단에 가면은 빈 공장들이 있습니다. 빈 공장. 비어있는 공장이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동에 원룸들 많이 비어있습니다. 구미시에 돈 많지 않습니까? 구미시 워낙 구미시는 재정이 많아서 정부에 가서도 뭐 재정 달라고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공단에서 많이 나오는 돈들을 가지고 저는 일부를 여기 뭐 국가 산다니까 정부에 가면은 상자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구미 공단에 비어있는 공장에다가 누구나 와서 젊은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장의 모든 장비와 전부 있는 것, 특히 전자기술, 구미 전자 뭐 기술원인가 거기에 있는 장비까지도 전부 개방해서 누구나 와서 몸만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개조해서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정말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서 정말 진짜 창업을 창업을 정말 자유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와서 정말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있고 정말 그 끼가 있는 전국에 있는 끼가 있는 청년들이 다 구미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여러분들 정부의 발표하는 보면은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 지원한다 뭐 한다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고 했다가는 우리나라의 그 창업 성공률이 5%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 5%. 이게 5년간 기업이 유지되는 게 5%입니다. 6년 후에 7년 후에 죽는 기업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5%라 치면 나머지 95%는 뭐 어떻게 됩니까? 95%는 전과자 내지는 신용불량자 거의 다 됩니다. 한 번 실패했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실패하면 전과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시는 창업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래놓고 말은 입맛 뻥긋하면은 창업이 어떻고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는 그 실리콘밸리가 발전한 게 저 국가가 한 게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 학생은 돈이 없어서 기업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그 아이디어 내가 특허 내면 그거 특허 사주고 특허 사주고 또 실패하고 다시 그 업그레이드 시킨 특허 가져오면 또 다시 사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실패하면 또 좋은 특허 갖고 또 자금 지원해주고 그거 들어보고 잘 되다 싶으면 자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과자 신용불안자 옛날에 안 만들고 해서 그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거지.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하면요 창업 절대 못합니다. 젊은 아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청년들의 구미가 창업자들 청년들의 놀이터를 구미 만들겠다. 여기는 물론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드론을 날리거나 뭐 아니면 드론을 조립하고 만들고 뭐 조그마한 정말 우리가 전자제품 기업에 가서 제조만 해서 수출한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와서 아무거나 조립하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뉴스 말씀 답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번째 최국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질문, 제일 궁금한 질문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아니고 질수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의원님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의원님이 출마를 한 5번 이렇게 또 계속 해왔다고 얘기를 하죠. 의원님 스스로도 이 자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점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앞전에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 그 진정성은 계속 출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아까 어머니 얘기도 하시면서 그랬는데 출마를 가능하시지 않겠죠. 그 부분은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의원님 나오시고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김봉교 그 경북도 부의장님 또 출마하셨죠. 이제 그 부분이 김관용 전 지사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가 들려오는 부분이요. 그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듣기 전에 말입니다. 김관용 전 지사에 대한 부분에 구미를 발전시킨 분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구미를 망친 분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을 떠나서. 그런데 그 같은 일가로 알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어줍지 않게 올라오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 듣겠습니다. 예. 남의 얘기라고 쉽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온갖 이제 뭐 rumor들이 만들어지고 또 나오고 할 때는 아마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아셨을 겁니다. 김석호가 직을 내놓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못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 제가 LG 전자가 평택으로 이전할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0 그때 12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 공의시에서 어떤 특혜를 조사하고 LG전자를 못 가게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는 답답해서 LG전자를 막아야 된다고 답답해서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고소를 했는데 다음날 돌아서니까 공의시청 LG전자의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과 직원들이 김석호는 LG전자는 절대 안 가는데 김석호는 지 정치적 야망 때문에 거짓말한다 생각. 저 새끼 거짓말한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다 났어. 그 다음날에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그 얘기 들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LG전자 구미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김관용 지사님, 전 지사님과 저는 시간이 이거 맞습니다. 시간이 맞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도의원하고 나서 그분에게 어떤 뭐 혜택을 입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사공단을 이제 만들 때 그때 김관용 시장이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북지구 청년에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관용 시장에 저보고 시장실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경북청에서 이제 지구 회장을 했었는데, 그래, 가니까 김관용 시장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이 맥주 강제로 가는데, 저거 좀 청년들이 좀 막아주면 안 되겠나? 청년들이 좀 막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인센티브라도 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인센티브 줄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서슬프는 호남 정권이 들어와서 오맥주 알아서 가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인센티브도 없이. 제가 그 오맥주 사람하고 싸움을 한들 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맥주 가는 걸 그냥 두면은 아마 앞으로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도 따라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미 시민들이 스타일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은 곤란하니까 오미 맥주를 빌미로 그 사공단을 받아냅시다. 언젠가는 LG 삼성 대우가 안 떠나겠습니까? 미리 사공단을 만들어서 대체 산업을 육성하도록 사공단을 받아냅시다. 그래야지 이게 구미 시민들이 하면 일어나서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또 이제 대우라든가 LG 삼성도 함부로 이전한다 소리 못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유 좋다 그래 하자. 그래 저는 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 가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이걸 대본을 못하니까 그저기 천사 그거 좀 우리 청년들이 좀 해도 신반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사실은 구미 경제살리 비상대책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암묵적으로 구미 시와 이런 협조를 다 받아서 그 시민들이 다 함께 나와서 정말 그때 사무장 결국 유치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광호 전 시장님께서 그런 일들 그런 용단을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구미 발전에 사공단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 사공단의 공장 용지가 공장 부지가 그 이제 LG와 삼성이 부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지를 아마 다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안 준 건 아니고 물론 그게 구미시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상단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아마 하는지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LG전자가 50만 평, 그 삼성전자가 80만 평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지 50만 평에 삼성전자 수원에 삼성전자가 내려오는 부지가 30만 평 정도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원에서는 아마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내려오는 걸로 내부적으로 아마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기술연구소가 구미 상공단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부지가 그 204만 평을 그 당시에 처음에 조성을 해서 그 50만 평 정도는 도로라든가 유수지라든가 공공부지로 들어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0만 평은 수자원공사가 뭉텅 잘라서 상업용지, 주거용지로 해서 땅 장사를 하는 부지를 제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가 104만 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4만 평밖에 없으니까 공장을 130만 평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 못 주고 반반씩 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는 취지에서 그랬는지 산단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반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삼성은 아이고 우리는 반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말고 저 평택에 뭐 어디 뭐 아산 탕진 어디 천안이 어디에 그 부지를 500만 평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 알겠습니다. 예, 경북 도민을 하는 걸로 급처를 내겠습니다. 제가 뭐 또 내자고 또 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김석호 예비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들 중간에 다 뭐 주저앉아 버리고 결국 공천 못 받고 이렇게 했는 게 과거입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전부 다 지나간 과거사예요. 우리 김석호 과거에 도의원 때는 진짜 일 잘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구미 역사에 공단에 대한 역사는 어떤 후보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제 자신이 자부를 합니다. 다만 그간에 실패 봐왔는 그런 간음을 해서 이번에 또 공천 대상자가 경선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부자금 그다음에 뭐 김찬명이라든가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근데 그 예비 후보들하고 어떻게 공천이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제가 물어보고 또 하나는 과거와 같이 공천에 또 배제돼 버리면은 뭐 무소속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길로 또 갈 수 있는가 딱 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 이제 어머니 얘기도 하고 주변 상황 설정을 충분하게 이렇게 저 뒤에 많이 참여하신 우리 김 후보에 대한 어떤 걸 후원하시는 분들 저분들한테 진짜 뭔가 확실한 어떤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 지금 솔직한말로 도토리 기재기 순수 이렇게 보이니까 또 같이 나온 거 아니냐 어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제 자신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우리 뒤에 뭐 목사님이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를 정말 그저 격려해주고 또 그 격려과 경험을 가지고 꿈이 살리는데 제발 일을 해달라고
당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각오를 나쁘시게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더 잘 하실 겁니다.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경선이라는 게 국민들 눈을 속이는 일이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 낙점이 내가 내려왔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위기에 자유한국당을 구해야 하고 또 위기에 자유한국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것들로는 절대 자유한국당이 일어설 수도 있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외면받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정말 정당한 공정한 경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정한 경선을 이번만은 믿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자신있게 당선될 저 공천을 받아서 자신있게 이 국민 살리는데 제 온 힘을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공정하지 못한 또 이상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한다면 저는 내일 당장 자유한국당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 국민을 살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고 국민을 살리는데 제 한 몸 불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